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은 손해를 먼저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당근자판기님의 인사이트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좀 장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식 너무 불장이죠, 그죠? 자, 여러분 중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엔비디아 뭐 둘 다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어쨌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비싼가, 어떤 것이 더 가격이 낮은가,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내지는 이것을 내가 이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지금 이득이 이만큼일 텐데 내가 지금 이걸 선택을 못해서 손해를 본다. 혹은 이만큼 이득을 본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손해 보는 것에 이 손해가 당연히 나한테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이 손해에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손해를 보지만 그로 인해서 분명히 얻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경험이라든지 뭐 성장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한 놓쳤던 것에 대한 그 실패라고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뭐 실패가 되지만 그 과정이 다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나 배움을 목표로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꼭 손해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500만 원을 우리가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과정에서 배웠다라는 것이 많다라면 배움이 많다라면 이것은 정말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의를 고액으로 주고 듣는 거에 비하면은 또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에 집중하지 말고 배움에 좀 더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것이죠. 실제 당근자판기님의 그 수강생 사례라고 해요. 우리가 경매를 하면 얼마만큼의 그 돈이 필요하죠, 그죠? 종잣돈이. 근데 실제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면 경매에 이게 입찰을 할 수 있는 낙찰 가능한 물건 조사를 이제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미션을 던져줬는데 이 수강생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 수익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은 2천만 원이었나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물건을 만약에 낙찰받아서 하게 된다라면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3천만 원 정도로 매도한다라고 보고 수익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이제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변수는 있죠. 그죠? 실제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에서 최대는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이지만 결과로는 또 수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강생은 본인이 2천만 원을 예상하다 보니까 이 물건은 본인에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그 과정을 보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해서 결국은 나는 입찰을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해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되게 안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실제적으로 정말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도 번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과정을 한 번도 낙찰을 하지 못했다라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사이클을 경험해보는 게 그 다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꼭 이 금액이 높아야만 내가 도전하겠다. 그 도전해서 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머리로서 먼저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머리로서 계산이 손익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게 온갖 그런
손익을 다 따지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먼저 계산하는 것을 좀 피하고 몸으로 먼저 한번 움직여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 자판기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100만 원이 남아도 입찰하겠다. 얼마만큼? 100번이라도 하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10번 하면 1000만 원이 되는데 한 번에서 1000만 원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남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라면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100번의 그 입찰 경험에서 아니면 10번의 입찰 경험에서 우리가 손으로 분석만 하다가 끝나는 이것에서 머물지 않고 경험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본인에게 본인의 그 머릿속에 몸으로 쌓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가 오히려 더 좋으면은 빨리 행동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손해에 너무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이 지금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실패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앞서 1,800만 원이었다라면 자, 이게 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것보다 더 작게 경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회비용이 크지 않다라면 본인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나는 다 얻을 것이야. 이런 거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때로는 하고라도 해보면 실제로 내가 손해본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머리로 너무 계산하지 말고 실행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이너스를 각오하고 입찰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당근자판기님의 경험담인데요. 저층을 입찰하는 거였는데 이 아파트는 정말 좀 소위 말해서 썩은 아파트, 이게 올 수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올수리를 경험해 보려고 올수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실제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각오를 마이너스 즉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낙찰이 되었고 올수리 경험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 아파트는 이 40대 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그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경매를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의 보금자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네 라고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매에 대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그런 생각들을 이 패러다임이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손해는 아니었고 수익이 한 150 정도 났다라고 해요. 근데 이 150이 정말 이 본인에게는 1500 못지않는 그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된 것이죠. 자,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18건을 줄줄이 낙찰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정말 1,500만 원, 1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머리로만 계산하는 거를 떠나서 일단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 너더런 보면은 좋은 선택,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를 보면 되게 선택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되게 빨리 한다라는 것이죠. 빨리 선택하고 선택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두 가지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을 좋은 선택이
되게 그냥 만드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누가 봐도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옳은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게 노력해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서 손해보지 않고 뭔가 나는 성장하고 싶어. 나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고 싶어.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물잔도 마찬가지 비워야지 그만큼은 채워줄 수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우리 앞서 말한 그런 돈에 비유를 했지만 어떤 경험이든 뭐 돈을 버는 일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우리가 어떤 성장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 내가 이것을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기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기회를 주게 되면은 결국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실행이 빠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일을 잘하고 빨리 선택하고 빨리 행동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기 싫고 게으름이 생기고 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이게 그냥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따지고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몸을 움직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냥 하게 되면 이제 방향이 잡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걸 반복하면 되겠구나. 반복해서 또 다음 단계로 가면 또 문제가 부딪히겠죠. 그죠? 그런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무한히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미래를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그런 성공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많은 실행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간 과정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또 잠깐 쉬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원하는 성공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마인드는 여러분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성공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런 마인드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